45세 대기업 팀장, 퇴직 1년 만에 배달 알바. 은퇴 후 몰락한 이유. 나는 한때 잘 나갔다. 퇴직 후 1년 만에 배달 알바를 시작한 45세의 전직 대기업 팀장 어씨는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땐 모든 게 당연해 보였어요. 연봉 1억에 연말 성과급까지 받던 시절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달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다. 대기업 팀장, 공무원, 의사, 변호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퇴직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서 충격을 받는다. 오늘은 대기업 팀장도 퇴직 후 몰락할 수 있다는 현실을 통해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퇴직 후 몰락하는 3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 1. 내 경력은 어디서든 통할 거라 믿었다. 현실은 냉혹하다. 어씨는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영업팀을 이끌었다.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 후배들을 교육하며 업계에서는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당연히 퇴직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직하려 했지만 40대 중반은 애매한 나이였다. 중소기업에서는 급여를 낮춰야 하고 스타트업에서는 대기업 출신은 변화에 둔하다는 편견이 있었다. 경력 단절의 벽에 부딪혔다. 퇴직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접에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스펙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인맥 때문에 다시 일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은퇴 후 내 스킬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45세가 넘으면 단순한 경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퇴직 전부터 평생 직업을 고민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2. 연봉 1억이었으니 퇴직 후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고정비에 덧. B씨는 47세에 퇴직했다.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며 넓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0이 되자 문제가 터졌다.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았다. 월세, 관리비, 차 할부금,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다. 퇴직금을 잘못 굴렸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몇 개월 만에 예금도 바닥났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대출까지 고민해야 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소득이 필요해졌고 여러 일을 찾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전에 반드시 월 고정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야 한다. 퇴직금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수입이 0이 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3년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3. 배달 알바라도 하면 되겠지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C씨는 퇴직 후 간단한 일이라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배달을 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아팠고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웠다. 생각보다 수입이 적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월 15만 200만 원이 한계였다.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예전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해결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로 체력을 유지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익혀야 한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노동뿐이라면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월 200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덜 불안하다. 결론.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45세 대기업 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퇴직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겪는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다. 내 경력, 은퇴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퇴직 후 수입이 없을 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몸과 마음이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누구든 1년 만에 배달 알바를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당신의 은퇴가 배달 알바로 끝나지 않도록. 은퇴 후 배달 알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앞서 말한 것처럼 45세 대기업 팀장도 퇴직 후 1년 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현실은 냉정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 캐시플로우 만들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에 의존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 끊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퇴직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매달 수입이 있다면? 어씨는 퇴직 후에도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이 있었다. 덕분에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아 급하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수입이 0이 되자 생활비 때문에 배달 알바를 해야만 했다. 당신은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법. 배당주 투자,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모아라. 임대 수입 소형 부동산을 보유하면 퇴직 후 월세 수입이 생긴다. 온라인 수익 모델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을 시작해보라. 노후에 할 수 있는 자격증 준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 등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놓아라.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자동으로 들어온다면 생계를 위해 급하게 배달 알바를 할 필요는 없다. 2.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를 나오면 사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는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특징. IT 기술을 배워서 50대에도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법무사 등 새로운 직업을 준비한 사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50대에도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 당신은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배울 것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해야 한다. 최소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사회에서는 아무도 날 몰라준다. 나는 퇴직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절대 망하지 않는 노후를 위한 리스크 분산 전략.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퇴직 후 이런 실수를 한다.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하면 되겠지. 3년 내에 90% 폐업. 주식으로 한 방에 해결해야지. 퇴직금 반토막.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대출 부담의 압박. 퇴직 후에는 돈을 분산해야 한다.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 절반은 현금으로 유지, 생활비 3년치 확보. 소규모 창업은 최대한 리스크 적게 시작. 돈을 묶어두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 내가 가진 돈이 내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가?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다. 45세 대기업 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직장을 다니는 당신도 3년 후, 5년 후 퇴직하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는 절대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면 이렇게 빨리 돈이 없어지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당신의 퇴직 후 배달 알바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돈을 안전하게 분산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묵직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노후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식 손에 이끌려 한 집에서 손자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모습만 그렸는데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은퇴 후 생활 혹은 노후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든 누구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각자 삶이 바쁘고 독립을 해도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경제력,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노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홀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자식을 독립시켜서 내 삶도 지키고 아이들도 각자 길을 찾게 해주자는 의미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얽매여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자식이 필요 없어, 다 내 인생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는 없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노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선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자식 독립이 노후 준비에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리고 고시원 노후 생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들, 딸 키우느라 내 노후 자금 다 썼어요. 65세 이순재 가명씨 이야기. 이순재 씨는 65세에 퇴직하신 후 퇴직금과 은행 적금을 몽땅 털어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내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셨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고 본인도 큰 어려움 없이 평생 직장 비슷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으니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다 보니 아들, 딸 부부 역시 자기네 살림이 빠듯한 거예요. 아이 한두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결혼도 늦어지면서 출산 시기가 늦춰져 더더욱 부부가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순재 씨는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길도 없고 퇴직금과 저축을 이미 써버려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순재 씨는 자녀들의 집에 얹혀 살다가 민망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고 몇 번 다툼 끝에 스스로 집을 나와 버렸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상 나는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꼴이 됐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내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 부어야만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이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자식들을 지원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 생활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본인은 본인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식도 배우자도 없이 70대에 홀로 고시원 70세 김정숙 가명씨 이야기. 김정숙 씨는 자녀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했지만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젊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로 60대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살던 집에서 월세로 지내다가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다 보니 치료비로 더 빠듯해졌죠. 결국 생활비를 줄이고자 선택한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도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실 주변에서 자식이 없으니 힘들겠다, 우울하겠다라고 동정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다네요. 왜냐하면 김정숙 씨가 보기에 자식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되지 않아 고시원에 오는 분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는 자식 셋이 있지만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하다며 노부모를 챙기지 못해 결국 고시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그 광경을 보며 김정숙 씨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큰 기대를 했다가 결국 좌절감이나 서운함을 더 크게 느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작은 것부터라도 스스로 책임지려 애쓰는 지금 생활이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에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메워줄 사회적 네트워크인 거죠. 자식만 바라보거나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자식도 독립, 나도 독립, 그러니 노후가 편하네요. 72세 박인호 가명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래도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박인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가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둘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미 대학 학비는 일정 부분만 지원할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아빠 너무 야속하다라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장학금이든 아르바이트든 주말 일자리든 찾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며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박인호 씨는 무리하게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쏟아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대출이든 스스로 알아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일찍부터 독립심을 갖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별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죠. 이렇게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킨 덕분에 박인호 씨는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60대 초반까지 건강을 챙기면서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하며 살았고요. 덕분에 72세인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여유있게 지내고 때때로 자녀와 손자를 보러 갈 때도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인호 씨가 자식을 아예 돕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세상에 나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안내한 거죠. 즉, 자식 독립이 곧 부모의 노후 독립과 이어지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고 할까? 지금 세대의 자식들은 예전과 달리 부모와 한 집에 살거나 부모를 봉양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적습니다. 또 사회 환경 자체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희생이나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게 당연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어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늘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라는 말이 사랑을 포기하고 인연을 끊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을 하자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 때부터라도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게 해보거나 결혼 준비를 도와주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금 보험 연금 투자를 비롯해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에도 힘써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초중반에는 아직 일할 에너지가 충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니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겠지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친구나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고시원 생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죠. 혹은 설령 부득이하게 고시원을 가더라도 외부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받는 충격은 훨씬 덜할 겁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 자식 독립이 정답인 이유라는 말은 더 이상 꿈꿔왔던 전통적 노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사례 속 첫 번째 분이순재 씨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쏟아부은 대가로 오히려 고시원 노후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고, 두 번째 분 김정숙 씨은 자식이 없지만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 박인호 씨은 자식 독립을 일찍부터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성공 사례가 되겠죠. 즉, 내 노후에 대한 열쇠는 어디까지나 나가 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되 그 선을 지키고 자식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곧 부모의 노후를 안정시켜주는 길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내가 직접 벌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나간다는 마음가짐을 어릴 때부터 익히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찍 독립할 수 있게 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한탄 섞인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 이 말을 그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있어도 제대로 서로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지켜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든 스스로 홀로 쏘기를 하든 선택은 자유지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시원 노후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은 자식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퇴직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 3천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한숨 섞인 이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는 공포의 표현이고 사회로부터 점점 밀려난다는 상실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쌓은 건 단지 월급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우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현금 없는 삶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이 험한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단지 퇴직금 3천으로 끝나지 않았던 오히려 인생 2막을 기회로 바꾼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례 1. 59세 마트 부지점장, 퇴직금 3천으로 시작한 분식집 대박 인생. 김정혜 59씨는 마트에서 25년간 일한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영업, 재고, 직원 관리까지 다 배운 사람인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퇴직금은 3천만 원. 그 돈으로 여행 한번 가면 끝인데 무슨 인생 2막이냐고요. 하지만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팔자. 그래서 시작한 게 분식집이었습니다. 집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와 김밥으로 하루 5만 원부터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롱도 있었죠. 마트 부지점장이 김밥이나 말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단골만 100명이 넘는 골목 맛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고 배달앱에 등록하자. 현재는 월 매출 1,200만 원, 순이익 600만 원. 그녀가 말합니다.
직장 떠났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게 된 건 오히려 지금이죠. 사례 2 62세 퇴직 공무원, 퇴직금 3천으로 유튜버 전향 첫 수익 월 700. 박영수 62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딱 3,100만 원이 손에 쥐어졌죠. 아이 둘 결혼시키고 집 대출 일부 남은 상황. 그 돈은 사실상 생활비 몇 달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말로 풀자. 자신의 전공이자 직업 경험인 행정 절차, 민원 해결 팁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촬영도 서툴고 편집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올린 결과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 현재는 월 광고 수익 500만 원, 강의 및 자문 수익 200만 원. 처음엔 퇴직금 3천만 원이 너무 작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 돈이 자유를 사는 티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집에서 콘텐츠를 준비하고 지방으로는 무료 강연도 다닙니다. 은퇴 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1인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죠. 사례 3 58세 대기업 기사님, 퇴직 후 청소업체 창업월 700순이익 중. 김도환 58씨는 대기업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받은 돈은 퇴직금 2,700만 원. 너무 모욕적이었죠. 20년 넘게 일하고 남은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 써주겠어? 그럼 내가 사장이 되자. 청소 창업을 결심하고 퇴직금으로 장비를 사고 기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과 소규모 상가 위주로 영업을 뛴 결과 지금은 아들까지 같이 일하며 월 700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남들이 창피하다고 말렸지만 정작 저는 인생 처음으로 통장에 매달 돈이 쌓이고 있어요. 나이 드니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만 모이더라고요. 은퇴 후 퇴직금 3천, 작은 돈이 아니라 씨앗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방향만 정확하다면 그 돈은 월 700을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경험 자산을 돈이 되는 기술로 전환하라. 퇴직 전 직장 경험, 인간관계, 업무 지식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시장성 있는 콘텐츠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라. 처음부터 큰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작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분식집, 유튜브, 청소업 모두 하루 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3. 가족과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라. 내가 뭘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배우자, 자녀와 솔직히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 없이 오래 가려면 이해가 먼저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3천이 전부였던 그날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 이미 퇴직했지만 갈피를 못 잡은 분 많을 겁니다. 나이 들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작은 돈, 작게 시작한 일,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하게 간 사람들은 결국 월 700을 넘는 자기 경제를 세웠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 그건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시드머니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믿을 때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퇴직자의 퇴직금은 2천만 원,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은 중장년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금액은 막막한 현실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계비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위한 전환 자금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돈이 아니라 자기 경제를 만들어가는 시드머니라는 발상 전환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3천만 원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 3가지. 전략 1. 소자본 기술 창업 1인 운영 가능한 업종 선정. 현실 예시 분식집 창업, 이동형 커피차, 1인 청소업. 초기 자본 2천 3천만 원. 고정비 낮음 인건비 없음, 소형 공간 활용.
수익 모델 하루 510만원 수익 가능 월 30만 600만원 가능. 핵심 포인트 지역 상권 분석 본인의 경험 연계. 창업 시 고려사항.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될 만한 일을 선택해야 함. 프랜차이즈보다는 기술 중심 독립형 창업 추천 로열티, 재료비 압박 없음. 전략 2. 콘텐츠 기반 N잡 1인 창업 지식과 경험의 자산화. 현실 예시 유튜브 운영, 온라인 강의, 블로그 마켓, 이북 판매 등. 초기 자본 100만원 이하 가능 장비 교육비 포함. 수익 모델 유튜브 광고 수익, 강의료, 제휴 마케팅 등. 예상 수익 월 100만원 최대 500만원 이상 가능. 핵심 포인트 퇴직 전 직무 경험, 취미를 정보 콘텐츠로 전환하는 능력. 추천 플랫폼. 유튜브 행정, 법률, 공무 관련 정보 제공. 클래스 100일, 탈인 개인 경험 기반의 강의 개설. 스마트 스토어 직접 만든 소량 상품 판매 가능. 전략 3. 고령 친화형 기술 직업 재취업. 현실 예시 빌딩 청소, 시설 관리, 시니어 배달업, 아파트 경비, 택배 등. 초기 자본 없음 100만원 수준 교육비 자격증. 수익 모델 월 20만 400만원 이상. 안정성 일정한 근무와 수입 유지, 체력 부담은 업종별 상위. 핵심 포인트 은퇴자의 신뢰감, 시간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받는 시장 존재. 실제 수요 높은 업종. 소독 방역, 입주 청소, 새벽 배송 대행, 고급 건물 전문 청소. 부부팀 형태도 가능 협업 시 더 높은 수익. 전문가 조언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전략적 재투자금.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을 어디에 배분하느냐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 배분 예시 보수적 모델 기준. 항목 금액 설명. 생활준비금 1천만 원 최소 36개월 생활비 확보. 기술 습득 장비 구입 700만 원 장비, 창업 컨설팅, 실무 교육. 초기 운영 자금 1천만 원 창업 운영 자금, 임대료 재료비. 유동성 확보 300만 원 비상금 예비비로 확보. 이렇게 분할해두면 갑작스러운 수입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고 초기 실패를 했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은퇴 후 전략, 무엇이 다를까? 1. 단기 수익보다 장기 지속 가능성 우선.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구조가 중요. 2. 나에게 맞는 업종인지 검증부터 시작. 본인의 성향 내향 외향, 체력 정신력 등과 맞아야 장기 유지 가능. 3. 자산이 아닌 활동으로 생존을 설계하라. 월세, 이자 소득이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수익 내는 구조가 핵심. 4. 퇴직 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기간에 방향 못 잡으면 공황 상태로 빠질 확률 높음. 마무리 퇴직금 3천만 원, 답은 금액이 아니라 전략에 있다. 퇴직금은 더 이상 은퇴 후 여유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만의 경제를 다시 짜는 종잣돈 역할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은 분명 작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월 700을 만드는 사례는 이미 현실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퇴직 후 삶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55세 대기업 부장님, 은퇴가 2년 남았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껏 쌓아온 커리어와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노후 자금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55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우선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은퇴를 2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방식과 기대 수명, 그리고 지출 패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집 근처에서 소소한 취미를 즐기며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일단 본인이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여행을 좋아하는 김 부장님의 이야기. 김 부장님은 여행을 좋아해서
은퇴 후에도 해외여행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여행 자금으로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또한 김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 지금 사는 집을 매각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남은 돈으로도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취미와 은퇴 후 생활을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춰 준비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님은 자신의 은퇴 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전략을 세운 겁니다. 2. 예상 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할 수 있고 자녀들이 결혼이나 집을 구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죠. 사례, 이 건강 문제로 지출이 늘어난 박 부장님의 이야기. 박 부장님은 은퇴 후에는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편안한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큰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박 부장님은 은퇴 전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잘 들어두었기에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또한 그는 예비비로 적립해둔 돈이 있어서 예상 외의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후를 대비할 때는 건강 문제나 기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는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죠. 3. 은퇴 후 수익 창출 방법 고려하기.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3.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부장님의 이야기. 이 부장님은 퇴직 후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익도 발생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나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나만의 노후 자금 플랜을 세우자. 55세에 은퇴를 2년 남겨둔 부장님이라면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원하는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하며 은퇴 후에도 나만의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만의 노후 플랜을 세우고 지금부터 실천에 옮겨보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이제 은퇴 후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만의 독특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1. 새로운 도전 취미가 직업이 된 김 부장님의 이야기. 김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55세에 은퇴했는데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오래도록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진 촬영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죠. 은퇴 후부터 그는 사진에 몰두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물들은 점점 프로페셔널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아와 그의 사진을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김 부장님은 본격적으로 사진 촬영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잡지에 사진을 실기도 하고 여행하며 자연을 찍는 일이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막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도전하는 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재능 기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 부장님의 이야기. 이 부장님은 오래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해 그 꿈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그는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퇴직 후 재정관리, 직장 내 갈등 해결 등 본인이 경험한 실제 사례와 노하우였죠. 그의 강의는 곧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이 부장님 자신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다양한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때로는 기업체의 요청으로 유료 강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너무나 값진 경험입니다. 3. 봉사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박 부장님의 이야기. 박 부장님은 은퇴 후 처음 몇 달간은 한가한 시간을 즐겼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봉사단체에서 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그는 은퇴한 다른 동료들과도 교류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주 1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살면서도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줬어요. 결론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에도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 부장님처럼 취미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이 부장님처럼 자신의 지식을 나누며 보람을 찾을 수도 있으며 박 부장님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제2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활기차게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만의 꿈을 찾아 도전할 때입니다. 이제 막막하게 느껴지던 은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